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열정도, 의욕도, 설렘도, 심지어 어떤 좋은 감정도 안 느껴지지만 심지어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안 느껴져요. 에너지가 지금 제로인 게 아니라 에너지가 지금 다 빨린 걸 넘어서서 지금 밑에서 끌어다 써가지고 안 좋은 감정이 나와야 정상인데 안 좋은 감정마저 안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피로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7가지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7가지 증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7가지 증상이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요. 근데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잘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었는데 더 쉬고 싶다. 부족하다고 느낀다. 두 번째, 지금 당장 내 방 침대에서 혼자 쉬고 싶다. 내가 지금 뭐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친구들을 만나든 쇼핑을 하고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방에서 내 침대, 내 방 침대에 딱 누워서 딱 이불 덮어놓고 딱 누워있고 싶다 느낌이 들었다면 에너지 피로도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 고갈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열정도, 의욕도, 설렘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요거 에너지 완전 빵 된 거예요. 빵. 또는 덜 느껴진다. 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절전 모드예요. 열정도, 의욕도, 설렘도, 심지어 어떤 좋은 감정도 안 느껴지지만 심지어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안 느껴져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에너지가 지금 제로인 게 아니라 에너지가 지금 다 빨린 걸 넘어서서 지금 밑에서 끌어다 써가지고 보통은 사람이 방어 본능에 의해서 뭔가 위기 상황이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자극들이 오면은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나와야 정상인데 안 좋은 감정마저 안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하는 건 배터리예요. 여러분들 체력,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생활 에너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어쩔 때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어쩔 때는 에너지를 적게 발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아야 되시는 거는 하루에 쓰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에너지 총량이 늘어나려면 여러분들 차크라 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갑자기 차크라가 왜 나왔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하죠. 에너지 바디에서 중요한 이 뼈대는 센터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에너지 만들어내고 증폭하고 저장한다니까요. 차크라 센터가 개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에너지 바디 깨끗해야지 천천히 개발이 되고 그 차크라 센터를 더 많이 쓰면 개발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에너지 총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끌어서 에너지 총량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체력이 늘어난 거지 에너지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체력과 에너지는 별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총량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말했던 에너지 마이너스 플러스 막 이런 방송에서 말했던 그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내보내고 있는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긍정적인 파동의 감정을 많이 세상에 내보내는 사람인지 부정적인 파동을 많이 내보내는 사람인지의 기준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얘기했던 거고, 오늘 얘기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의 배터리 총량이 있는데 요걸 제로까지 끌었으면 안 되고 최소한 20 정도가 됐을 때는 20% 남았을 때는 충전 모드로 가셔야 된다. 쉬어주셔야 된다.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20을 딱 지키면 너무 효율이 안 좋아져요. 충전 효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체력이 100%가 있으면 30% 이하로 내려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30% 이하로 내려가면 나중에 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해도 이게 충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30%는 반드시 컨디션을 유지해 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마이너스까지 끌어다 쓰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항상 짜증이 나 있고 매일매일 카페인 중독, 그리고 온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돌아가면서 아파. 임파선이 붓고 혓바늘이 나고 쓰러지고 여기저기가 결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면역력 떨어졌을 때, 몸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잔병 치레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마이너스 상태에서 지금 계속 끌어다 쓰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수면 깎아먹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장기를 혹사시키면서 나중에 건강하게 오래 늙는 게 아니라 유병 장수 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그걸 계속 방치하면 유병 장수가 아니라 유병 단수합니다. 여러분들 몸은 생각보다 섬세해요. 굉장히 쉽게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쉽게 아픕니다. 물론 그만큼 자생력도 있기는 한데 기계가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고 고쳐줘야지 안 고쳐져요. 이미 한번 혹사당했던 애들은 완벽하게 복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는 소모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점점 내구성이 떨어지고 점점 회복력도 떨어지는 몸이기 때문에 항상 아껴줘야 돼요. 어린아이도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껴줘야 되는데 보통은 나이 들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피로도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 7가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번째, 전부 다 그만두고 싶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또는 저번 달,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중요한 게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뭐 내 꿈이라던가 직장 생활이라던가 연애라던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의미 없게 느껴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고 말뿐만이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진짜 다 때려쳐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너지가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로 내려가고 그 마이너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에너지 바디가 복구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들을 혼자 휴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것들에 관심을 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이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보통은 생명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피로도와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사랑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깽판 쳐놓고 싶은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게 돼요. 자꾸 그 상태에서 방치하면.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인맥 쌓아놓고 열심히 막 다 해놓고 갑자기 도망가. 예를 들면 유튜버로 쳐요. 내가 막 열심히 막 5년 동안 채널을 키웠어. 그래갖고 내가 막 100만 유튜버가 됐어. 성공했어. 돈도 많이 벌고 막 팬도 많이 생기고 막 즐겁게 막 사람들이랑 놀고.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야. 그 마이너스 상태가. 그럼 어느 순간 다 싫고 다 고통스럽고 다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사랑했던 거에 더 이상 설렘과 어떤 그런 것도 느낄 수 없고 그냥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어.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성이면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싶어. 어떤 기둥도 남겨놓고 싶잖아. 그런 욕구가 발동이 됩니다. 더 이상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유지하는 에너지도 새롭게 덧대는 에너지도 견디는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면 다시금 내가 왜 도망쳤지? 바보 멍청이같이 나 이거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다시 열정이 생기고 다시 설렘이 생겨요. 다시 복귀를 하겠죠.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로 계속 더 힘들어. 그러면 계속 비이성적인 상태로 뭔가를 좋아하거나 설레거나 열망하는 상태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 고갈 상태에 있으면 도망치는 거예요. 또는 한번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들도 있죠. 그런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비롯된 판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왜 저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바보같이 손해보게. 에너지 고갈이 극단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 판단이 안 돼요. 오히려 에너지를 복구하고자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능만 남아요. 그 본능은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혼자만의 공간에 숨어버리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능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평판이라던가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이라던가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초기화되는 거예요. 아주 엉망으로. 복구가 될 때까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휴식을 취한다고 복구가 안 돼요. 더 안 좋아지고 더 망가지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면 자기 감정 다룰 줄 모르고 미친 듯이 감정적인 숙제가 쌓여있고 자기 생활 패턴을 엉망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엄청난 숙제들을 떠안고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실수가 있겠어요? 못 쉬지.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 다 올라오고, 몸은 휴식 모드예요. 휴식 모드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요? 독소 다 올라와요. 그동안 저장해놨던 독소들 다 올라옵니다. 비워내는 과정이 됩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지. 몸은 더 아파. 이상하게 쉬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 안 만나죠. 집에만 처박혀 있죠. 햇빛 안 받죠. 순환이 안 돼요. 에너지 순환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섯처럼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억지를 끌고 나가줘야 돼. 이 지독한, 환기도 안 시키고 탁기로 가득한 방 안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만 곱씹고 자기의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고 슬퍼하고 고독해하는 그 에너지 덩어리를 누군가가 끌고 나가서 환기를 억지로 시켜줘야 돼요. 사람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혼자서 막 산책을 하고 책을 보고.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산책을 하고 책을 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에너지를 채우고자 어떻게 해요? 막 웹툰 보고 웹소설 보고 그나마 지금 가장 안정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만 받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고. 음식 먹어. 막 스트레스 풀어. 그래서 호르몬적으로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 먹으면 그런 좋은 감정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 패턴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한번 내려가잖아요. 그럼 회복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굉장히 길이 꼬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몸이 아팠다가 감기가 걸렸다가 회복하는 거랑 자연치유되죠. 여러분들이 위암에 걸렸다가 회복하는 거랑 위암 1기, 위암 4기에 걸렸다가 회복하는 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에너지 마이너스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처음 에너지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배터리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몸이 최대한 버티려고 해요. 각성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각성 상태에서는 대표적으로 잠이 잘 안 옵니다. 몸이 자야 될 때는 이완 상태가 돼야 되는데 불면증에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은요 에너지 마이너스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이완돼야 될 때 이완이 안 될 정도로 과도하게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몸이 체력이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억지로 끌어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드링크 안 먹어도 그 몸에서 끌어다 쓰는, 없는 걸 끌어다 쓰는 모드로 전환이 돼요. 그게 각성 상태예요. 기분이 좋아서 무아지경이어서 하는 그게 아니라 기분 안 좋아, 피곤해, 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루하루를 버티네? 요거 지금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내가 밤에 피곤해도 잠이 안 와. 지금 마이너스 상태예요. 피곤하면 졸려야 정상이에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서 잠 안 자는 거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너무 자고 싶어. 신나거나 즐겁거나 전혀 들뜨지 않아. 너무 피곤해. 근데 잠이 안 와. 이거는 지금 에너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요.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무 말도 할 기운이 없어. 예를 들면 나 너무 피곤해서 무슨 말도 못하겠어 라는 말 할 기운도 없어요. 에너지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되면.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너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은 막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가 봐 생각할 수 있는데 차 그 조절을 잘못하면 이 상태는 너무 나오기 쉬워요.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 말할 기운도 없어. 짜증나는데 짜증난다고 말할 기운도 없어. 이런 적 되게 많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조절 진짜 못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은 그렇게 피곤하면은 주말에 하루 정도는 그냥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막 하루 이틀 정도는 사람 안 만나고 쉰다던가 본능적으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확 몰아쓰고 확 갚아버리는 거지.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버는 만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이런 과도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소비 습관 때문에 빚을 내서 막 이자가 쌓이는데 그 이자를 힘들게 갚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에너지 바디를 쓰는 것도 미친 듯이 끌어다가 마이너스까지 끌어다 쓴 다음에 비효율적으로 갚는 식으로 시체처럼 누워있는 시간. 피곤한데 놀고 싶고 자고 싶진 않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의미 없이 핸드폰만 하는 시간. 이런 걸로 메꾸는 거죠. 에너지 대출이죠. 이자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그 이자에는 장기의 그런 생명력, 수명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장기로만 생각해 볼게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느리게 뜁니다. 이완이 된 상태. 근데 여러분들이 흥분하거나 또는 기운이 없는데 억지로 끌었을 때는 억지로 끌어쓴다는 거 단어 자체 보세요. 애를 씁니다. 없던 힘을 짠다. 자, 이 단어만 봐도요. 힘이 없는데 쥐어짰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쥐어짜는 것까지는 와 내가 쥐어짰어 너무 좋아 이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쥐어짜면 탈진해요. 그럼 여러분들 장기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면 얘가 지금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몸이 이완 상태에서 천천히 순환되고 심장도 천천히 뛰어야 되는데 얘가 늘 긴장 상태고 늘 억지로 쥐어짠다. 그러면 모든 장기들이 과도하게 혹사당하는 거고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고 힘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건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끌었었다는 걸 나이 먹으면 확인하겠죠? 왜 난 유독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여기저기 약할까? 물론 유전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젊은 나를 보면 알아요. 젊었을 때는 쇠도 소화시킨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왜 있어요? 굉장히 내구성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이제 점점 젊은 날에 장기를 혹사시켰었던 것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수명이 돼서 또는 수명과 상관없이 질병이 돼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이미 수습이 잘 안 될 때쯤에. 20대 30대는 잘 몰라요. 요즘 20대 30대들도 디스크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디스크가 생겨요. 물론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20대 30대 정말 건강할 때예요. 그때부터 몸이 이유 없이 아프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육체 관리 습관을 가지고 있고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을 나이 먹어서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오래 못 삽니다.
건강한 패턴은 젊었을 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음식 먹는 습관도 그렇고 하루를 보내는 습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젊었을 때 기준으로 가져요. 나이 먹으면 힘이 없어 이런 게. 나이 먹으면 힘 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젊었을 때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게 뭐 잠깐은 힘을 내서 없는 힘을 내서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입는 데미지, 여러분들 장기가 입는 손상, 그리고 여러분들 에너지 고갈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에너지적인 질병 상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에너지적인 질병 상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절대로 이 조금의 리듬이 깨지는 거,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루 잠깐 아차 싶어서 다음날에 살짝 복구해주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미친 듯이 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젊었을 때 너무 바쁘게 살았어.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인생 즐겨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암에 걸린 거야. 이런 경우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있는 건데 이게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그 여파가 딜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잠깐 밀어놓을 수가 있어. 제가 이제 의학 용어는 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의학 용어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쉽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몸이 이제 긴장했다가 풀어줬다가 긴장했다가 풀어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긴장 상태만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거기서 받았던 스트레스라던가 안 좋았었던 그런 독소라던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쌓여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살만해지니까 긴장이 확 풀리고 몸이 편안하게 이완 모드, 안정된 모드로 바뀌면서 그 모든 쌓아놨었던 것들이 한 번에 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의학 용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린 건데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 몸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긴장 상태에서는 정상 작동을 하고 있지 않고 숙제를 계속 지금 쌓아놓는 거고 이게 과도하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후폭풍이 오고 그게 그나마 몸살이 나는 거라면 다행인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난 괜찮네 안 괜찮은 거거든요. 나중에 몰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명상해놓고 이완해놓고 중간중간에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가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남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한 번씩 칩거도 하고 왜 이렇게 막 정화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지? 물론 그게 둔감하고 조금 주변에 시선 의식 안 하고 이렇게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소수 있어요. 소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꾸역꾸역 살거나 아니면 각성 상태에서 자기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괜찮아요. 전혀 안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심장이 빨빨 뛰지? 왜 잠이 안 오지? 내가 왜 갑자기 쓰러졌지? 이상하다. 평소랑 똑같았는데? 스트레스가 쌓였나 보다. 틀린 말은 아닌데 과연 그런 심플한 이유일까요? 그래서 저 이번에 여독 없으려고 여행하면서 아쉬울 때 집에 들어왔어요. 더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더 할 수 있는데 나 아직 체력 있는데 뭔가 아쉬운데 거기서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억지로 끌어다 쓰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내일도 안정적으로 패턴이 유지가 되는데 요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졸릴 때 자요. 또는 피곤해야 그제서야 씻고 나니까 깨? 아니 수험생들 잠 깨려고 세수하는데 샤워까지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잠이 깨겠어. 그렇게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점잖게 야 지금 좀 자야 돼 이렇게 했을 땐 안 자고 너 안 자면 뒤짐 너 지금 안 자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럴 때 자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도 뭐예요? 외부에 있는 에너지 자극 받고 싶지도 않고 하나도 느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본능적으로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려고 하고 잘 적응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궁금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는. 안 궁금한 사람도 있고 궁금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친구랑 밥을 먹어. 그러면 친구가 지금 기분이 어떨까? 연인이랑 같이 있으면 연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회사 다니는데 분위기 너무 숨막힌다. 직장 상사들은 날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자꾸만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야생동물이라고 치면은 내 주변에 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만 체크하는 거고 내 주변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본능이나 마찬가지예요. 생존 본능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으면 그 생존 본능조차도 정상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도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 않고 느끼고 싶지 않고 그것들을 할 힘이 없어.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원래 어느 정도는, 과도하긴 아닌데 어느 정도는 남들의 기분이라던가 남들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안심을 하고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어도. 눈치 없는 사람들이 왜 눈치가 없냐면 무디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싫어하고 누군가가 날 떨떠름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못 느껴서 이 사람은 날 좋아하는구나 착각을 해서 안심을 하는 거지, 남들의 생각이나 남들의 감정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남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신경 써요. 엄청 쿨한 사람은 신경 안 쓰지 않나요? 쿨한 사람은 이렇게 신경 쓰겠지. 니들이 뭔가를 생각하겠지. 알아. 근데 난 신경 안 써. 이것도 철이에요. 니들이 이러이러 생각하고 이러이러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겠지. 하지만 난 신경 안 써. 자, 이것도 한 가지의 철이에요.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요. 많이 소모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는 사람한테 상처는 안 받고 데미지는 안 받을 수 있어도 피로도는 생겨요. 아주 약간이라도 피로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하는데도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마저도 이제는 절전 모드인 거예요. 방전 모드죠, 사실상은. 왜냐면 그걸 파악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작동을 한다는 건 방전 모드라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증상은요, 휴식 중인데도 생각이 많아서 피곤하다. 즉 내가 침대에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피곤하다. 왜냐면 지금 뭔가 좋은 감정을 만들어낼 그럴 에너지가 전혀 없고 체력도 전혀 없고 머릿속에 떠도는 거라고는 그냥 생각 찌꺼기 그리고 고갈되어 있는 마음 상태. 그래서 보통 사람이 조금이라도 체력이 남아있으면 휴식을 취할 때 그런 좋은 에너지를 곱씹거나 좋은 에너지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핸드폰을 하거나 다른 매체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사람이요 진짜 기운이 없으면요 핸드폰 들 힘도 없어요. 핸드폰 하는 것도 피곤해요. 보고도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정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그보다 덜 안 좋으면 뭐 어느 정도 감흥은 있겠지만 크게 기쁘지도 크게 슬프지도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안 웃어요. 대박 웃기다라고 하는데 잘 안 웃어요.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아도요 리액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남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기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어떡해, 너무 좋다, 대박, 와 진짜 나 너무 갖고 싶었어, 너무 행복해, 역시 내 생일이 정말 최고의 날이야 이러면서 놀이공원 가는데 너무 신날 것 같지 않아? 어떡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상황인데 좋네, 아니 재밌어, 맛있네, 괜찮네. 그렇기 때문에 지치면요 뭔 짓을 해도요 암만 행복해도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니까 이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거는 되게 희귀해요. 그리고 내가 관리를 살짝 조절을 못해도 이 7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쯤은 살짝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거는 이 7가지 중에서 4개, 5개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만성 에너지 결핍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너지 결핍 상태고 에너지 바디는 탁기로 심지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넘쳐야지 좋은 에너지가 흐르면서 에너지를 순환시키면서 탁기도 좀 비워내는데 정말 지저분한 컵인데 설거지할 물은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마저도 수도꼭지 틀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효과 너무 좋다고 하세요. 근데 수도꼭지 틀기 처음 시작하시고 절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이 가장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가장 탁기가 많은 상태에서 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라던가 속도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살 것 같다, 숨통이 트인다, 편해졌다 이러세요.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도꼭지 틀기 효과가 그만큼 강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막 힘든 사람, 아픈 사람 효과가 더 좋아야 되고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아니에요. 정화는요 에너지 바디가 건강해지고 내가 컨트롤 능력이 그 연습을 많이 할수록 효과와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커져요. 아이러니하죠? 그렇다고 처음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도 효과가 강력해요.